자, 프린트 20번, 27번 갈 거예요. 자, 20번은 한 4개짜리 인수분해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봐보죠. 3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더하기 1은 5다. 이렇게 되는데 xy가 1보다 큰 자연수예요. x랑 y가 1보다 큰 자연수야. 그러면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인수분해할 때 우변을 적당한 상수로 놓고 해도 괜찮다 그랬죠. 아까 곡선 깔렸죠. 난 그래서 이 5를 바꾸지 않고서 인수분해 할 생각이에요. 그대로 냅두고 한 4개짜리 인수분해네요. 한 4개짜리 인수분해 할 때는 둘둘로 나누거나 3 하나로 갔어요. 3 하나는 완전 제곱꼴이 보여야 되는데 얘는 그런 꼴은 아니죠. 제곱이 아예 없으니까. 그럼 둘둘로 가게 될 거네요. 그럼 둘둘로 가는데 실전적으로는 앞에 녀석의 짝꿍을 누구로 지어줄까의 싸움이거든요. 그럼 나 그냥 이렇게 볼게요. 좋겠다. 그러면 x로 묶어주면 3y 빼기 1이 나오고요. 뒤에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3y 빼기 1이 나오죠. 그럼 공통인수가 발견됐어요. 아까 둘둘로 묶으면은 공통인수가 나타나도록 2개의 항과 2개의 항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2개의 항과 2개의 항으로 나눠서 3y 빼기 1과 x 빼기 1 곱하면 5가 되겠죠. 선생님, 근데 우변이 5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요?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x가 1보다 큰 자연수, y가 1보다 큰 자연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 얘도 자연수고요. 요 녀석도 자연수예요. 이게 수능까지 쓰이는 관점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인데 얘가 지금 5잖아요. 그럼 5의 약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5의 약수 해봤자 1, 5밖에 없죠. 개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 5거나 5, 1밖에 없네요. 그치가. 그러면 여기를 첫 번째 케이스, 여기를 두 번째 케이스라고 놓을게요.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케이스 3y-1이 1이고 x 빼기 1이 5인 게 가능하나 봤더니 여기서 안 되죠. 왜냐하면 y가 자연수여야 되는데 저걸 만족하는 y 자연수는 없거든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가서 3y-1은 5고요. x-1이 1이 돼서 x는 2, y는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20번은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두 개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4. 27번 갈게요. 자, 곱셈 공식 변형에 관한 문제다. 야, 여러분들 여기까지 볼 수 있어요. 이제. x가 0초과 1 미만인 상태입니다. 근데 루트 안에 x 28장 끼고 있는 게 부장인가요? 아니 웃겨가지고요. 아 선생님 부장이 부장이라보다 과장이라보다 일진이라보다 약간 그 셋은 일맥상통하는 게 있거든요. 부장, 과장, 일진. 몰라요. 응? 승우 어때요 승우? 네 맞아요. 승우라고 부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요게 완전 제곱꼴임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을 전개한 거고요. 얘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을 전개한 게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 안에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이 들어가고 루트 안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 들어가서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날려 그리고 절대값만 남겨 우린 저걸로 보는 것보다 절대값이 더 편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됐을 때 x가 0초과 1 미만이잖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알맹이가 뭔지를 파악해보면 x 더하기 x분의 1은 어차피 양수를 2개 더한 거니까 플러스일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x의 2분의 1 정도 그냥 대입해 보시면 2분의 1 빼기 2가 나와서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값은 알맹이가 양수일 때에는 그대로 나가고요. 알맹이가 음수일 때에는 반대로 나가서 마이너스가 달려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만나서 폭발. 그래서 EX가 답이 되는 구조입니다. 오늘 주태가 오늘 저기 A1 P3에 나온 문제 질문들 5개 있잖아요. 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질문 나온 것들은 어려우니까 나온 질문이잖아요. 이 문제는 거의 없겠죠. 주태는 이런 걸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성취도를 보기 위함이니까 이런 거 많아봤자 한두 개일 거예요. 정말 이 정도 수준 많아봤자 한두 개야. 괜찮아. 괜찮은 거 맞아요? 괜찮아요. 진짜로요. 아니 원체 어려운 단어니까 다 인지하고 있어요. 못 믿겠는데. 못 정말 믿겠어요? 근데 100점에서 90점 맞던 애가 110점씩 점수가 떨어져요. 단원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근데 당신이 못 보는 게 아니라 단원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럼 단원이 어려운 걸 어떡하겠어? 맞습니다. 쉬는 시간 안 돼요. 쉬는 시간이 50분 뒤인데요? 네? 50? 30분 그러네. 정면? 정면이에요? 50분 뒤에 50분 뒤라니까요? 10분이에요? 12시 50분에 끝나잖아요. 5분 뒤가 아니라? 네. 아니, 진짜 50분 뒤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번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었어요. 오늘 진도를 안 나가도 괜찮으니까 복습이 더 중요해. 지금 워낙 한 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백지 테스트 노트 다시 한번 꺼내주실래요? 선생님한테. 나한테 있어요? 배치 테스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제곱근부터 공부했던 내용 쭉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이 손으로 한번 써보면서 정리할 수 있게 하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오늘 포함하면 6번 남았으니까 사실 18번 중에서 12번 온 거거든요. 그 3분의 2 지점이에요. 지금 딱 66%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거 첫 시간 때부터 다시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뭐뭐 있었는지. 그래서 그거 싹 정리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아마 그러면은 50분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끝날 때쯤 될 겁니다. 그래서 쭉 들으시면 돼요. 많이 듣는 게 최고야, 공부는. 그래서 많이 더 들어보고 많이 써보는 게 최고입니다, 정말. 자, 우리 첫 단어네요. 일단 전체적인 조망을 좀 할까? 조망이요. 네, 조망을 좀 해보죠. 제곱근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괜찮으시죠? 네. 제곱근을 배운 다음에 무리수가 무엇인지 도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유리수랑 무리수를 묶어서 실수가 나왔었죠. 근데 이 무리수들을 계산하는 방법들을 좀 배웠었는데 내가 일단 적으라고 하는 것만 적으면 돼요. 이건 아니야.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조망하기 위한 거라서 연산 법칙들 가르쳐주면서 내가 그때 막 MBTI가 16,000개면 보기 어렵다 하면서 유리와 이런 얘기를 막 했었죠. 그러다가 우리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를 배웠어요. 이거는 진짜 찐 계산이죠. 여기서 우리는 식을 다루는 연습을 좀 했고요. 사실 얘를 했던 이유가 우리 제곱근, 완전 제곱근 나오고 인수분해 나와서 2차 방정식을 건들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법들은 다 배웠죠. 응용만 조금 남았는데 활용이랑.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따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의 풀이법에 쟤랑 제가 다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근해 공식 들어와 있는 거고. 일단 눈에 좀 보이시죠? 그래서 쭉 한번 이 개념들을 항목화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x는 a의 제곱근이다를 시작할 것 같아요. 쓰면서 가셔도 되고요. 듣고 나서 쓰셔도 괜찮아요. 다 시간 드릴게요. 본인 취향껏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자, x는 a의 제곱근이다 했을 때 도영아 이거 보자마자 몇 차 방정식 떠올라요? 2차요. 네, 2차 방정식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x를 제곱했더니 a가 나왔다는 소리였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요 녀석의 근은요, 우리가 새로운 친구를 했죠? 그래서 반가워, 넌 누구니? 나는 뿔마 루트 a야 라고 정의가 되는 거죠. 단 근데 요렇게 쓸 거면 우리 뒷부분에서 배웠지만 a가 0 이상일 때만 요 표현을 쓸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a가 음수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플러스 루트 a는 a의 양의 제곱근이라 그러고요. a의 이걸 싹 조망하는 기회가 얼마 없어서 잘 들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마이너스 루트 a는 a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배웠던 것 같네요. 그리고 요런 표현 있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쓰냐면 제곱근 a라고도 썼어요. 왜요? 제곱근 a는 그냥 루트 a를 뜻하니까요. 그래서 a의 양의 제곱근과 제곱근 a는 또 같은 말이 였지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만약에 if a가 0보다 크면 제곱근은 두 개가 나오지만 a가 0이면 제곱근은 x제곱은 0이니까 근이 하나밖에 없죠. x는 0 중근이라고 배우고요 우리. 그래서 제곱근 1개 그리고 a가 0보다 작으면 제곱근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x는 a의 제곱근이다 해서 배웠던 내용 전체를 요약해 본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문제 없으시죠? 자, 그래서 고개가 끄덕여지면 돼요. 고개가 끄덕여지면 돼. 근데 우리 그런 거 하면서 제곱근의 성질이 있었어요. 제곱근의 성질. 제곱근의 성질은 우리 총 3가지 배웠어요. 루트 a가 있을 때, 플러스 루트 a가 있을 때 얘를 바깥쪽에서 제곱을 하면은 그냥 a로 나오고요. 그거는 마이너스 루트 a를 바깥쪽에서 제곱해도 똑같아요. 그러나 루트 a를 안쪽에서 제곱하고 있으면 얘는 절대값 a로 나가서 얘는 플러스 a로 나가거나 마이너스 a로 나가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a가 0 이상일 때는 위로 가지만 a가 0 미만일 때는 밑으로 갔었죠. 요 성질 3가지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배운 성질이. 근데 얘네 둘은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얘였잖아요. 그래서 근은 대입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PF, 증명이란 뜻이에요. x제곱은 a다. 요 녀석의 근을 뿔마 루트 a라고 하자. 그러면은 루트 a를 대입한다. x 자리에 플러스 루트 a를 대입한다. 그러면은 플러스 루트 a의 전체 제곱이 a다가 나오고 x 자리에 마이너스 루트 a가 대입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a가 그대로 x 자리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루트 a의 전체 제곱은 a다라는 식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근은 대입해본다라는 근이 나왔으니까 대입해본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판 작성할 수 있는 시간 드릴 테니까 요렇게 백지 테스트 노트를 자신의 노트라고 생각하고 한번 쭉 써보세요. 쓰면서 복습할 거예요. 쭉 써주시면 돼요. 노란색 안 써도
정리라는 건 자유예요. 요 틀만 지켜주시면 돼요. 색깔은 알아서. 그래서 요게 이제 수능 전날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수능 전날에 전날에 자야지. 수능 전날에 모든 전 과목에 대해서 자기가 이걸 해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모든 과목에 대해서, 전 범위에 대해서. 저는 8과목 다 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사실 저 같으면 제가 제일 못하는 과목들만 골라서 그때 못하는 과목이 있으면 안 되죠. 바보야. 저요? 왜 그래? 앞에 보시고도요. 그래서 요거 여유있게 시간 드릴 거니까 다 하신 분은 그냥 숙제하고 있으세요. 응, 다 하신 분 숙제하고 있어. 오늘 수업 자체가 요건 거니까. 그래서 하다가 쓰면서 의문이 생긴다 하면은 질문은 가능. 하다가 질문 있으면. 그리고 이제 프린트는 더 보지 않을 거니까 주시겠어요? 내가 보관할게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프린트 좀 주시겠어요? 네, 주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됐고, 서진이도. 시간 넉넉하게 드릴 거니까 급하게 쓸 필요 없어요. 넉넉하게 드릴게요. 수능 시간 남을 때 뭐 하는 거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고마워요. 알려줘서. 딱 제가 끝나자마자 계속 아니 끝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시길래 그냥 궁금해서. 되게 바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지? 안 늦으면 되지. 그치?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곱근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게 되고 무리수와 실수, 수의 체계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의 체계 또 한 번 반복하고 우리 고등수학에서 만나게 될 수의 체계 이름만 한번 용어만 쓰고 뭔지는 안 알려줄 거예요. 이름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수의 체계. 수의 체계는 항상 우리 초등학생 때 배웠던 자연수가 있고요. 자연수는 네 글자로 양의 정수라고 불렀었어요.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생 때는 양의 정수를 안 부르죠. 중1 때부터 양의 정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뭐 플러스 1, 2, 3 근데 이러다가 정수라는 거는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걸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0이 있고 자연스럽게 음의 정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거예요. 동그라미는 뭐예요? 양의 정수랑 0과 음의 정수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죠? 동그라미긴 해요. 0이에요, 0. 되게 동그라미처럼 보이긴 한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 두 글자로 정수라고 부르죠. 정수에서 정은 가지런할 정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수직선 위에서 가지런하게 놓여있는 숫자들이었어요. 그러면은 정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분수도 배웠었는데요, 선생님. 마이너스 0.47 같은 것도 배웠었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 2-1에서 순환소수라는 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0. 맞아요. 0.9땡이 1이라는 걸 받아들일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순환소수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묶지 말고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유리수라고 부르게 되죠. 여기서 정자를 아까 가지런할 정자라 그랬고 리는 여기서 분수를 뜻한다 그랬어요. 분수. 그래서 분수로 작성할 수 있는 수를 뜻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순환소수는 유리수 중에서 유일한 무한소수죠. 얘는 무한소수예요. 그래서 이 말은 틀려요.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이다. 이 말은 틀리겠죠. 하지만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이다. 이건 맞아요. 항상 이런 말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순환소수는 유리수이기도 하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들어가니까. 그럼 지금 유리수라는 말 뜻 자체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되죠. 그래서 얘를 보통 형식화하면은 A분의 B꼴로 쓸 수 있으며 A, B는 정수예요. A, B는 정수인데 근데 여기다 쓰지 말자. 칸이 좀 애매해진다. 그래서 유리수라는 조건은 첫 번째 A분의 B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A와 B는 정수인데요. 세 번째 A 분모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유리수 조건은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앞으로 유리수 조건이 나오면은 A분의 B로 표시가 가능한데 A, B는 정수이면서 A는 0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리수, 그럼 분수로 표현할 수도 있는 수가 유리수였으니까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가 무리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글씨가 멈췄다 이제. 그럼 무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숫자고요. 우리가 루트 2나 루트 3 같은 거 혹은 파이 같은 거 선생님 왜 칸을 다르게 썼어요? 얘네들은 계열이 다른 무리수예요. 그래서 그냥 파이는 따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무리수는 다시 한번
분수로 표현할 수 아닌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겠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대방의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실수를 항상 헷갈리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 수직선 위에 표시할 때 여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루트 2가 있고 아무거나 잡았어요. 뭐 3이 있어요. 이랬을 때 두 숫자 사이에 있는 유리수는 무한하고요. 유리수는 무한하고 무리수 개수도 무한해요. 하지만 정수는 유한할 거예요. 셀 수 있어요. 지금 세라 그래도 셀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표현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로 수직선을 다 채울 거면 반드시 유리수랑 무리수가 다 필요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수직선을 다 채울 수 없어요. 이런 것도 배운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학생 때까지 배우는 전체적인 수의 체계고요. 만약에 이 밑으로 간다면 허수라는 걸 이제 고등학생 때 배우게 되고요. 아이. 맞아요. 안 쓰셔도 돼요. 주황색은. 그리고 둘을 합쳐서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딱 여기가 수의 마지막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네, 고등수학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야. 여기 이상으로는 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 안 배우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내신 분은 다시 숙제하고 계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한번 시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는 거고요. (30분) 남았어요. 화장실 가는데요. 네, 다녀오세요. 정말 저 아이가 다녀오면 물좀 먹고 와야 될까요? 같이 가. 왜 지금 안 나가?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들 애들끼리 같이 나가면 그럴 수도 있다. 아, 물론 제가 쟤랑 물만큼 친한 건 아닌데요. 아무 접시나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왜 이렇게 죄인 이거나 불러서네. 그 다음 단어가 뭐였지? 뭐야.
아니, 저 어떡하지 마세요. 척이 아닌데. 척이 안 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도안 되는 그렇죠. 많으니까 선생님께서도 못하셔도 돼요. 너왜 가만히 있다 갑자기 그러냐? 약간 비하면서도 뭔가 네, 승우가 내 화법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밤매좀 나오기로 했거든요, 저희 학교. 네. 근데 내일 나오는데. 나는 오늘 가서 하자. 우리 3월에 나오는데 왜? 대학말에 나와. 그런 학교들이 가끔 있어요. 초등학교. 왜냐면 중간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시반. 그날 내는 거예요. 애들은 얘기 소식이가 엄청 많이 났어. 교복 입고 가세요? 아니요? 교복 입고 가지 않고? 저희도 안 했어요. 아니 너 입고 가는 줄 알았다? 궁금해. 자, 가볼까요? 다음에 이제 가보면은 요 제곱근 쪽이 쓸 게 많고요. 사실 인수분해 그쪽은 공식을 잘 활용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지 쓸 게 없을 거예요. 제곱근 쪽이 사실 많아요. 여기가 개념 새로운 수가 들어가면서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저거 켜져 있지? 그게 뭐라 그러냐? 그치. 자, 수직선 위에 무리수 표시하기인데요. 우리가 수직선 많다. 응? 무수히 많다. 네, 맞아요. 수직선 위에 무리수는 무수히 많죠. 근데 무리수를 표시하기예요. 완전히 채울 수 있다. 네, 맞아요. 자, 그래서 1 빼기 루트 5를 표시할 거예요. 예시를 이걸로 드릴게요. 예시 1 마이너스 루트 5를 표시해 볼게요. 우리가 수직선 위에 무리수를 표시할 거면 반드시 도형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첫 번째가 직각삼각형이었고요. 두 번째가 정사각형이었어요. 그래서 각각을 표시를 해보면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요거 보실 때 조금 간격을 띄죠. 빼기 루트 5 여기가
출발 지점이죠. 여기서 출발하고요. 얘가 길이를 뜻하고요. 이 마이너스가 방향을 뜻하게 될 거예요. 너무 좁은데? 내린다는 게. 방향.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할 거면 1이라는 점을 찍어요. 1이라는 점을 찍고 루트 5짜리 빗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왼쪽으로 갈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 칸짜리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요 길이가 루트 5가 될 겁니다.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2여서 여기가 루트 5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녀석을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노란색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이라는 출발점에서 왼쪽으로 루트 5만큼 갔다 해서 1 빼기 루트 5를 표시했던 거였어요. 근데 요런 방법이 하나 있고 정사각형으로 하는 방법은 꼭지점의 좌표를 다시 1로 잡고요.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넓이가 5짜리 정사각형을 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가 나올 테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였죠. 1 빼기 루트 5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수직선 위의 무리수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었어요. 무조건 도형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 말고 파이 같은 거 표시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심화 과정에서 아마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요거랑 이제 제곱근에서 마무리예요.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챕터도 있었죠. 그래서 다양한 예시를 드릴게요. 7 빼기 루트 3이랑 루트 20, 7 빼기 루트 5랑 루트 26, 7 빼기 루트 5랑 루트 26. 그렇지. 첫 번째. 자, 7 빼기 루트 5랑 루트 26을 대소관계를 비교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루트 5가 2점 몇몇이니까 7에서 2점 몇몇을 빼면 이거 4점 몇몇이거든요. 근데 얘는 5점 몇몇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크다고 나오거든요. 즉 우리는 정수 부분을 비교함으로써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다시 한번 가보면 루트 26은요. 정수 부분이 5고요. 소수 부분은 항상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빼서 계산하게 됩니다. 0점 몇몇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근데 이렇게 지금 4점 몇몇, 5점 몇몇으로 나오면 좋은데 이런 케이스가 좀 어려워져요. 7 빼기 루트 3번 2 루트 20 잠깐만요. 7 빼기 루트 3 7 빼기 루트 5를 주는데 여기가 4점 몇몇이니까 루트 18 루트 5 루트 20 주면 되겠다. 루트 20을 비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7 빼기 루트 5랑 루트 20 전부 다 얘도 4점 몇몇이고요. 얘도 4점 몇몇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 가지고는 비교가 안 돼요. 소수 부분을 봐야지. 이럴 때는 각각을 A, B라고 한 다음에 A 빼기 B가 예를 들어서 0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일단 빼서 보는 거죠. 이렇게. 일단 빼서 확인하는 대소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빼볼게요. 그럼 A 빼기 B는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7 빼기 루트 5에서 루트 20은 2루트 5거든요. 요거 빼면은 7 빼기 3루트 5가 돼요. 그러면 7 마이너스 9, 5, 45가 돼서 얘가 지금 루트 49고 얘는 루트 45니까 0보다 크다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여기다 더 크다.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두 번째 대소관계 비교 방법이에요.
정수 부분이 다를 때는 그 정수 부분끼리 비교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그게 안 되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가장 간단한 건데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루트 2랑 루트 3의 대소관계를. 당연히 얘가 더 커요. 왜냐하면은 우린 자연스럽게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양변을 제곱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서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서 언급을 드렸어요. 단 A가 모두 양수고 B가 모두 양수일 때만 이걸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if 우리가 A가 마이너스 7이고 B가 1이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7보다 A보다는 B가 크거든요. 근데 A 제곱은 B 제곱보다 크게 돼요. 그래서 제곱해도 방향이 안 바뀔 거면 반드시 양수일 때만 걸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A가 B보다 A가 B보다 작다라는 거랑 A 제곱이 B 제곱보다 작다라는 거를 똑같이 이용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단 A, B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고등교육과정까지 가니까 여러분이 요거랑 요거 두 개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 정리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로 넘어갈 겁니다. 저거 피그리가 집중합시다. 그러면은 주택에서 치료요. 직접 피해주요. 선생님, 네. 그러면은 그 쓰기 앞에 두 문제는 각각 8점이고 나머지 문제들은 몇 점이에요? 6점이에요? 지금 이거요? 이거 나머지 문제가 네, 나머지 문제는 6점이에요. 아, 네.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왜 근데 그거 이렇게 막 100점 막 이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가 있고 안 보여요. 네. 감사드릴게요. 무슨 그러면은 사실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관리하기 힘들어. 네, 진짜요. 이유는 딱 그거.
A4 기포.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곱근 쪽 이야기가 다 됐고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2차 방정, 인수분해랑 곱셈 공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 판으로만 정리할게요. 자,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는 아예 이 구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예시를 통해서 갈 거예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나 세배의 세배의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나
뭐 2x 플러스 y 2x 마이너스 y 그리고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 그리고 2x 플러스 3에 x 빼기 1 이런 5종류를 전개하는 이쪽 방향으로 오는 걸 우린 전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얘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3배의 4x제곱이니까 12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두 가지 꼴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어도 공통으로 불러요. 얘네들을 완전 제곱꼴이라고 불렀었네요. 그리고 이거는 합차공식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요. 4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으로 가고요. 우리는 복잡한 것도 하는데 이 정도는 할만하죠. 그래서 얘네 여기까지 가죠. 그리고 얘는 2x 제곱 3x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덧셈의 자리고 여기가 곱셈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수분해 할 땐. 그래서 요 방향이 전개고요. 요 방향을 인수로 분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곱분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전개할 때 부분 전개라는 아이디어를 내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부분 전개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빼기 3y 더하기 2랑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있을 때 여기서 xy 개수를 찾으라는 말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얘를 전체 전개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총 9번 하면 되거든요. 근데 xy 개수를 찾을 때 여기서 만약에 x가 골라졌다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y가 있어야지 xy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3y가 있어야지 여긴 2x가 있으면 딱 xy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y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6xy가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경우를 나눈 거니까 덧셈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7xy 그래서 개수는 마이너스 7이다. 요게 이제 부분 전개의 아이디어를 사용한 거고요. 복잡한 인수분해는 워낙 경우가 다양해서 생략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곱셈 공식 응용인데 여기다 쓰죠. 지우고 하지 말고. 곱셈 공식 변형을 말하는데요. 곱셈 공식의 변형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있을 때 이거를 전체 제곱 마이너스 뭔가로 쓰거나 전체 제곱 플러스 뭔가로 쓰거나 둘 중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로 쓰게 되고 여기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로 쓸 수 있게 됐었죠. 근데 이 형태 말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여기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부분 전개 아이디어, 그리고 곱셈 공식 변형 사실은 여기 안에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다 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쓰는 건 여기까지만 할게요.